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 기능이 안정이 되고 머리도 좋아져서. 안녕하세요.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음식으로 아이들의 이 폭력성이나 산만함은 반드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폭력적이고 산만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음식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요.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비행 청소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. 비행 청소년들의 그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탄산음료를 집에 아주 쌓아두고 먹다가 그 캔이 아주 수북하게 발견된 모습을 보았는데요. 탄산음료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한 25에서 30g이 됩니다. 이것을 하루에 하나만 먹지 않았겠죠. 아주 과량의 설탕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이들이 먹다 보니까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 아이들의 뇌를 스캔해서 보니까 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. 설탕 중독과 이 뇌 기능과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.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이 뇌 기능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, 공격성,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, 산만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 기능이 안정이 되고 머리도 좋아져서 집중도 잘하고 또 성격도 온순하게 바뀌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. 이런 영양소들을 잘 공급을 해주면 공부도 잘하고 집중하는 아이로 단 몇 개월 만에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과 이 성격 그리고 집중력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이 아이는 성장기에 있잖아요. 당연히 이 뇌의 기능도 뇌도 성장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죠. 성장과 그리고 뇌 기능, 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. 새싹이 이렇게 새 잎이 나올 때 살짝 건드린 그 상처가 나중에 자라서 큰 상처로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. 그래서 이 성장기는 진짜 중요하구나를 또 몸소 느끼게 되었는데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 제공되면 뇌 기능과 온몸이 잘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뇌 기능과 또 몸의 발달에도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. 두 번째로 이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. 아이의 성장기는 어떻게 해서든 잘 성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증상이나 조금 염증이 있다거나 중이염, 알레르기, 비염, 아토피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훗날에는 큰 질병, 류마티스 관절염,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,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이런 질병으로 반드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아이들의 이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이 음식은 지금 성장기에 있는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질병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걸리는 시간이 약 20년에서 24년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이가 괜찮다고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훗날의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뇌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. 아이들의 이 지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. 뇌세포는 특히 영양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. 이 뇌는 적절한 영양 공급받지 못하면 뇌 세포 자체가 잘 재생과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. 네, 아이들은 계속 성장기에 있잖아요.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, 많이 알고 있듯이 DHA, EPA, 중요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이런 거를 잘 섭취한 아이와 또 섭취하지 않은 아이의 큰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좋은 음식, 올바른 음식이 아이의 두뇌 기능, 지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또 올바른 음식으로 아이들의 병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염증에 취약하죠. 감기도 잘 걸리고 중이염, 인후염,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이런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. 이 염증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.
또 염증을 해결하는 데도 바른 음식, 좋은 음식으로 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올바른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염증도 없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아서 키도 쑥쑥 자라게 됩니다.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순간 키가 잘 안 자라는 이 형태로 바뀌거든요. 왜냐면 염증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염증 해결하고 또 감기도 잘 안 걸리게 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키도 잘 자라게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네,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패스트푸드, 정크푸드라고 하죠. 패스트푸드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거를 정크푸드, 쓰레기 음식으로 규정을 내렸습니다. 또한 이와 관련해서 과자나 빵 같은 그런 가공식품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네,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세포들은 반드시 필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. 그런데 이 필수 영양소가 가공된 식품, 패스트푸드에는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죠.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에너지를 제대로 소화시켜서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미량 영양소,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, 식물 영양소들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장기간 먹게 되면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몸의 질병으로 그리고 두뇌 기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아이들이 이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렇게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, 발달, 성격에 또 두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이 음식들은 많은 질병의 토대가 되거든요. 당연히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독소가 들어오면 인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. 또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는 몸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당장은 염증이지만 10년, 20년이 지나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. 누구나 이 암은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암세포가 계속 종양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.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던 식습관들, 어렸을 때 축적된 그런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간다라고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패스트푸드,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아이가 좋아하니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. 이런 음식들이 나중에 훗날 10년, 20년 후에 반드시 암이 커질 수 있는 몸 전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, 지금의 어떤 알레르기나 염증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훗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그냥 데려가려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. 그것은 단지 그냥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. 약으로는요, 증상을 완화시킬 뿐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. 그래서 건강한 아이, 또 건강한 아이의 미래,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가공식품, 패스트푸드의 양을 최소화하고 또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아이들이 좋아하고 먹을 수 있을지를 반드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.